이상하다, 이상하다. 생선회 한 점만 먹었는데 68세 박윤자님이 쓰러진 건 생선회를 드신 지 6시간 후였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온몸이 부어올랐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깜짝 놀란 건 혈액 검사 결과였죠.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3일간 생사를 오갔습니다. 생선회 한 점 때문에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넘어서 날 음식을 먹다가 응급실 가는 분들이 매년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99%가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왜 위험한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에 들어있을 그 음식들. 젊을 때는 보약이었는데 이제는 독이 된 것들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괜찮나? 싶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식중독 환자의 사망률이 젊은 층보다 무려 15배나 높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약해져서 작은 식중독도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공개할 4가지 음식. 이것만 알아도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박윤자님은 다행히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회복에만 2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5분만 투자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날생선입니다. 회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몸에 좋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날생선 속에 살고 있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세균을 아시나요? 이놈이 바로 박윤자님을 쓰러뜨린 주범이에요. 이 세균은 바닷물의 온도가 15도만 넘어도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특히 여름철 바닷물에서 잡힌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젊은 사람한테는 별것 아니지만 65세 넘으면 치명적입니다. 특히 간 질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술을 평생 안 드셔도 나이 들면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간경화나 간염이 없어도 간 기능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무려 8배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걸리면 사망률이 50%를 넘는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과정도 무섭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 같아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열이 살짝 나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워요.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런데 12시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온몸이 아파옵니다. 체온이 39도를 넘어가면서 의식이 몽롱해져요. 구토가 시작되고 설사도 심해져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기면서 살이 썩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022년 통영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 어르신이 횟집에서 회를 드신 후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어요. 처음엔 단순 식중독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24시간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다리에 괴사가 시작됐거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한 번 폐혈증이 시작되면 치료가 정말 어려워요. 항생제를 써도 세균이 이미 온몸에 퍼진 상태라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살아나더라도 회복에 몇 달이 걸리죠. 그럼 생선을 아예 먹으면 안 되냐고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생선은 반드시 속까지 70도 이상으로 익혀 드세요. 세균은 75도에서 15초만 가열해도 완전히 죽어요. 조림이나 찜으로 만들면 영양소는 그대로 두고 위험만 없앨 수 있어요. 구이도 좋습니다. 다만 것만 익히는 게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해요. 생선 가운데 부분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구우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응급실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날로 먹으면 정력에 좋다더라. 어르신들 사이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날계란은 폭탄과 같아요. 71세 정민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날계란을 하나씩 드셨어요. 기력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30년간 해온 습관이었거든요.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배탈이겠지 하고 넘겼죠. 약국에서 지사제를 사다 드셨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탈수 증상으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가족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진단명은 살모넬라 식중독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었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죠. 날계란을 드셨다고요? 65세 넘으신 분이 하면서 말이에요. 계란 껍데기에는 살모넬라균이 살고 있어요. 겉껍데기뿐만 아니라 속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농무부 조사에 따르면 계란 2만 개 중 1개꼴로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있다고 해요. 확률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65세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젊은 사람이라면 몇해 앓고 말 수도 있어요. 면역력이 강해서 세균을 금세 잡아내거든요. 하지만 65세 넘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설사와 구토로 인한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요. 나트륨과 칼륨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살모넬라균이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폐혈증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정민수 님도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셨죠. 실제로 2021년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날계란으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입원 환자만 23명이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이었죠. 그중 3명은 중환자실까지 가셨어요. 조리사가 영양에 좋다고 생각해서 죽에 날계란을 넣어서 준 게 원인이었어요. 살모넬라 감염 증상은 처음의 감기와 비슷해요.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12시간 후부터 본격적인 증상이 시작돼요. 구토, 설사, 복통이 동시에 와요. 특히 노인분들은 설사로 인한 탈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하루에 물똥을 10번 이상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분과 전해질이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럼 계란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완전히 익혀 드세요. 스크램블 에그, 계란찜, 삶은 계란 모두 좋아요. 노른자가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익히면 됩니다. 영양소도 날로 먹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 흡수돼요. 단백질 흡수율이 날 것일 때 50% 정도인데 익히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비타민 B7인
비오틴도 익혀야 제대로 흡수돼요. 계란은 완전히 익혀야 보약입니다. 날로 먹으면 독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육회, 한때는 별미였죠. 신선한 소고기로 만든 육회 한 접시면 기운이 솟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육회는 금기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74세 김영호 님이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손자 생일날 육회를 조금 드셨어요.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이었거든요. 싱싱한 소고기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죠. 가족들도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니까 하면서 권했어요. 사흘 후부터 혈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치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소변도 시뻘겋게 나왔죠.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대장균 557 감염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용혈성 요독 증후군까지 와버린 거예요. 적혈구가 파괴되고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가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날고기에는 대장균 557뿐만 아니라 각종 기생충도 살고 있어요. 촌충, 회충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젊을 때는 몸의 면역력이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만 나이 들면 방어력이 약해져요. 특히 대장균 557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시가독소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독소가 혈관 내피세포를 파괴해서 적혈구를 터뜨려요. 그러면서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리죠. 65세 이상에서 대장균 557에 감염되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5배나 높아요. 한 번 걸리면 콩팥 기능 장애, 용혈성 빈혈, 심지어 뇌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2019년 대구에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7세 어르신이 육회를 드신 후 대장균 감염으로 쓰러지셨어요. 처음엔 단순 배탈인 줄 알고 집에서 쉬셨는데 이틀 후 혈변이 시작됐죠. 병원에 가보니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6개월간 투석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육회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고기를 날로 먹으면 표면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세균까지 그대로 몸으로 들어가거든요. 고기를 자르는 과정에서 칼이나 도마를 통해 세균이 퍼지기도 해요. 더군다나 요즘 유통되는 고기는 예전과 달라요. 대량 사육,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세균 오염 위험이 높아졌어요. 도축장에서 가공할 때도 완벽한 위생 관리가 어렵죠. 덜 익힌 스테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움 레어가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65세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겉은 익었어도 속은 여전히 생고기거든요. 그럼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하죠? 답은 명확해요. 반드시 속까지 75도 이상으로 완전히 익혀 드세요. 불고기, 수육, 장조림 같은 요리가 안전해요. 겉만 익히고 속은 빨간 스테이크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미국 농무부에서도 65세 이상은 모든 고기를 완전히 익혀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중심 온도가 75도에 도달해야 모든 병원성 세균이 죽어요. 고기의 영양소는 익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위화장에서 분해하기 쉬워져요. 김영호님은 다행히 투석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6개월이나 걸렸어요. 육회 한 접시가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음식, 날굴입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잖아. 영양도 좋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65세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날굴은 그야말로 독이에요. 69세 조순덕님의 끔찍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겨울철 굴이 제철이라고 해서 굴회를 드셨어요. 시장에서 파는 아주 신선한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싱싱한데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 하시면서요.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고 설사도 계속됐어요. 하루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물도 못 드시는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119를 불렀죠. 병원에 가보니 노로바이러스 감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순덕님은 원래 간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술은 안 드시지만 당뇨가 있어서 간에 지방이 쌓여 있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까지 같이 감염됐네요. 이중 감염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와 비브리오균이 동시에 몸을 공격한 거죠. 조순덕님은 한 달간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어요. 날굴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굴은 바닷물을 여과하면서 사는 조개예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5배에 해당하는 바닷물을 빨아들여요. 바닷물 속의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몸속에 농축시키는 거죠.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균, A형 간염 바이러스까지 모두 들어있을 수 있어요. 둘째, 요즘 바다는 예전과 달라요. 미세 플라스틱과 각종 오염물질이 섞여 있죠. 생활하수, 공장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굴이 이런 것들까지 다 빨아들여요. 마치 오염물질 저장고 같은 거예요. 셋째, 65세 넘으면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젊을 때는 간이 독소를 걸러내지만 나이 들면 그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죠. 간에서 만들어지는 해독 효소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70% 이상이 굴을 날로 먹은 경우였어요. 그중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회복 기간이에요. 젊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회복하는데 노인분들은 한 달 이상 걸려요. 2020년 통영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부부가 굴회를 드신 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처음엔 겨울 감기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구토와 설사가 계속됐죠. 병원에 가보니 탈수가 심해서 입원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특히 심해서 중환자실까지 가셨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도 강해요. 환자 한 명이 생기면 가족 전체가 감염될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도 퍼지거든요.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열 때마다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요. 비브리오균은 더 위험해요.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간경화, 간염은 물론이고 당뇨로 인한 지방간만 있어도 위험군에 들어가요. 비브리오균이 간을 직접 공격해서 간 기능을 더욱 떨어뜨려요. 굴에 들어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도 문제예요. 젊을 때는 A형 간염에 걸려도 며칠 앓고 회복하는데 65세 넘으면 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간 이식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굴을 아예 못 먹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끓이거나 구워서 드세요. 굴전, 굴국밥, 굴찜 모두 좋은 요리예요. 85도 이상에서 1분만 가열해도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이 죽어요. 조순덕님은 이제 굴국밥만 드신다고 하세요. 맛도 더 좋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굴의 영양소는 그대로 두고 위험만 없앤 거죠. 이제 겨울마다 굴국밥으로 든든하게 드시고 계세요. 왜 65세가 넘으면 날 음식이 이렇게 위험해질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조심해야 하는지 완전히 아실 거예요. 첫째, 위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위산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막이에요. 마치 집 현관의 보안 시스템 같은 거죠. 젊을 때는 위산이 강해서 웬만한 세균들을 다 죽여버려요. 피가 1.5에서 2 정도로 강산성이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70대가 되면 20대의 30% 수준밖에 안 나와요. 위벽에서 위산을 만드는 벽세포가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균들이 위산에 죽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위산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분들은 위산 분비가 더욱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90% 이상이 이 균에 감염돼 있거든요. 둘째,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나이 들면서 반응이 둔해져요. 마치 경비가 졸고 있는 것과 같아요. 세균이 들어와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T세포라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요. T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젊을 때는 하루 만에 세균을 잡아내던 것이 일주일이나 걸릴 수 있어요. 흉선이라는 기관도 문제예요.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인데 나이 들면서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20대의 10%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셋째, 간의 해독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이에요. 모든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65세 넘으면 간 효소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져요. 특히 시토크롬 P450이라는 해독 효소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이 효소들이 알코올, 약물, 세균 독소 같은 것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독소라도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2배 이상 걸리죠. 간의 혈류량도 문제예요. 나이 들면서 간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30% 이상 줄어들어요. 혈액을 통해 독소가 간으로 운반되는데 혈류가 줄어들면 해독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넷째, 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나이 들면 장벽이 얇아져요. 마치 그물망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요. 의학 용어로 장 투과성 증가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예요. 정상적인 장벽은 영양소는 통과시키고 세균은 막아내거든요. 그런데 장벽이 약해지면 세균들이 장벽을 더 쉽게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장내 미생물도 변해요. 젊을 때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좋은 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은 늘어나요. 특히 항생제를 자주 쓰신 분들은 더 심해져요. 다섯째,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신장은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65세 넘으면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져요. 80세가 되면 젊을 때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신장의 사구체라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여과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몸에 오래 머물게 되죠. 특히 탈수가 되면 신장 기능이 더욱 급격히 떨어져요. 이런 변화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65세 이상에서 식중독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3배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2022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식중독 환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어요. 더 무서운 건 회복 속도예요. 젊은 사람은 이틀이면 회복할 식중독이 노인분들한테는 2달이나 걸릴 수 있어요. 회복되더라도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병증 발생률도 높아요. 단순한 설사로 시작해서 폐혈증, 급성 신부전, 간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65세 이상 식중독 환자의 입원율이 30%가 넘어요. 젊은 층은 5% 정도인데 말이에요. 사망률은 더 심각해요. 65세 이상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젊은 층보다 15배나 높아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젊을 때 괜찮던 음식이 나이 들어서는 왜 위험해지는지요? 그럼 이제 맛있는 음식은 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면서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요리법만 바꾸면 영양소는 그대로 두고 위험만 없앨 수 있거든요. 첫째, 날생선 대신 이렇게 드세요. 생선구이가 최고의 대안이에요.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갈치구이 모두 훌륭하죠. 간장에 졸인 생선조림도 좋고 찜으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특히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구워서 먹으면 오메가3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날로 먹을 때보다 몸에 더 좋다는 뜻이죠. 구울 때 나오는 기름에 오메가3가 농축돼 있거든요. 생선찜도 추천해요. 대구찜, 도미찜 같은 요리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죠. 야채와 함께 찌면 영양 균형도 완벽해요. 마늘, 생강을 넣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항균 효과까지 있어요. 81세 박정수님은 회를 끊고 생선구이만 드신다고 해요. 구워 먹으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다. 속도 편하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생선구이를 해달라고 하신다네요. 둘째, 날계란 대신 이런 요리를 해보세요. 계란찜이 제일 좋아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죠. 새우, 버섯을 넣으면 영양가도 더 높아져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스크램블 에그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우유를 넣고 부드럽게 만들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양파, 당근을 다져 넣으면 비타민도 추가되죠. 삶은 계란도 좋습니다. 다만 완숙으로 삶으세요. 반숙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완숙 계란을 으깨서 마요네즈와 섞으면 계란 샐러드가 되고 식빵에 발라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돼요. 계란국도 추천해요. 미역 계란국, 시금치 계란국 모두 영양 만점이죠. 계란을 풀어서 끓는 물에 넣으면 완전히 익어서 안전해요. 셋째, 육회 대신 이런 요리들이 있어요. 불고기가 최고의 대안이에요. 양념에 재운 후 완전히 익혀서 먹으면 맛도 좋고 안전해요. 당근, 양파와 함께 볶으면 영양 균형도 완벽하죠. 수육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삶은 고기에 쌈장 찍어 먹으면 담백하고 맛있어요. 삶는 과정에서 기름기도 빠지고 소화도 잘 되죠.
배추쌈에 싸서 먹으면 식이섬유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장조림도 좋아요. 간장에 오래 졸인 고기는 부드럽고 짠맛도 적당해서 노인분들께 딱 맞아요. 메추리알과 함께 졸이면 단백질 함량이 더욱 높아져요. 갈비찜은 어떨까요? 압력솥에 넣고 푹 끓이면 고기가 뼈에서 떨어질 정도로 부드러워져요. 무, 당근과 함께 졸이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일품이에요. 넷째, 날굴 대신 이렇게 요리하세요. 굴전이 가장 인기 있는 대안이에요. 밀가루 옷을 입혀서 부치면 바삭하고 맛있어요. 굴의 영양소도 그대로 살아있고 부치는 과정에서 모든 세균이 죽어요. 굴국밥도 훌륭해요. 끓는 물에 굴을 넣고 충분히 끓이면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져요. 시원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죠. 미역 두부를 넣으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져요. 굴찜도 좋습니다. 마늘, 생강과 함께 쪄서 먹으면 비린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돼요. 찌는 과정에서 굴의 감칠맛이 더욱 진해져요. 굴볶음은 어떨까요? 양파, 당근과 함께 볶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고춧가루 조금 넣으면 매콤하니 더 맛있어요. 실제로 이런 요리들로 바꾸신 분들이 많아요. 83세 이순자님은 나름식을 끊고 모든 음식을 익혀 드신 후로 병원 갈 일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맛도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7세 김봉수 님도 마찬가지예요. 육회 대신 불고기만 드시는데 양념이 배어서 더 맛있다다. 소화도 잘 된다고 하세요. 이제는 가족들이 육회를 권해도 불고기가 더 좋다고 하신다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10년은 늘어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날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4가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첫째, 날생선. 회와 초밥이 여기에 해당해요. 비브리오 폐혈증의 주범입니다. 박윤자 님처럼 생선회 한 점이 생사의 고비를 오가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구이나 찜, 조림으로 드세요. 70도 이상으로 완전히 익혀야 안전합니다. 둘째, 날계란. 정력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많이 드시는데 살모넬라 식중독을 일으켜요. 정민수 님처럼 탈수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계란찜, 스크램블 에그, 삶은 계란으로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져요. 셋째, 육회와 덜 익힌 고기. 대장균 557과 각종 기생충이 득실거려요. 김영호 님처럼 콩팥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불고기, 수육, 장조림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안전해요. 고기는 반드시 75도 이상으로 익혀야 합니다. 넷째, 날굴과 조개류. 노로바이러스와 비브리오균의 온상이에요. 조순덕 님처럼 이중 감염으로 중환자실에 갈 수 있습니다. 굴전, 굴국밥, 굴찜으로 드시면 됩니다. 85도에서 1분만 가열해도 모든 병원체가 죽어요. 왜 이렇게 위험해졌을까요?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산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면역력은 현저히 떨어져요. 간의 해독 능력도 약해지고 장벽도 얇아져요.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죠.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65세 이상 식중독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3배나 높아지는 거예요. 회복도 어려워요.
젊은 사람이 이틀이면 낫는 식중독이 노인분들한테는 2달이나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조리법으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날생선 대신 생선구이, 날계란 대신 계란찜, 육회 대신 불고기, 날굴 대신 굴전. 이렇게만 바꿔도 영양소는 그대로 두고 위험만 없앨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꾸신 후에 건강해지셨어요. 이순자님은 병원 갈 일이 절반으로 줄었고, 김봉수님은 맛도 더 좋아졌다고 하세요. 박정수님도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65세 이후 음식은 신선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젊을 때는 싱싱한 게 최고였지만 이제는 안전한 게 최고예요. 우리 몸이 변했으니 음식 선택도 바뀌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요.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노년이에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꼭 기억하세요. 모든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응급실에서 구해낼 거예요. 병원비도 아끼고 가족들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에요. 식중독으로 병원에서 2달씩 보내는 대신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며 보낼 수 있어요.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할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바꿔서 드실 건지 말이에요. 회 대신 생선구이 해 먹겠다. 날계란 대신 계란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나름식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시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 박윤자님, 정민수님, 김영우님, 조순덕님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안전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